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헌재가 지난 4일날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을 선고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이 있어요. 자교모 회원이 한 6,300명 되는데요. 저도 여기 회원의 일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교모가요, 탄핵심리 과정에 중대한 하자를 지적하면서 헌재의 인용 결정을 규탄하는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교모는 어제입니다. 오후 2시 비상시국선언을 통해서요,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은 법치가 사망할 정도로 억지 날조 주장이며 헌재 결정이 국민을 대변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비상계엄의 주요 사유인 선거 공정성 문제가 밝혀질 후환이 두려워 청구인 측 국회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자들이 부정선거가 밝혀지면은요, 니들이 떨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김용빈 사무총장도 지금 후두루들 떨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에서요, 4명이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했거든요. 이자들도 같은 패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대한민국 사법부가 망가뜨린 겁니다, 대한민국을. 이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탄핵 심리 과정에서 위법성을 2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내란죄로 탄핵을 시켰잖아요. 비상계엄을 했을 때. 그런데 그래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는데 그 소추 사유가 변경됐잖아요. 헌재에서는 내란죄 혐의를 철회했단 말이죠. 그리고 내란죄 혐의를 처리하고 탄핵 심리를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 재의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재의결을 하지 않고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이들이 일축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자교모 측은요, 헌재는 내란 혐의를 중도 포기했다면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것이 소추 사유의 변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멋대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 전 사령관이 진술하고 증거가 그대로 인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홍 전 차장은요, 대통령 체포 지시가 있었다면서 여인영 방첨사령관으로부터 체포 요청을 받아 메모 형식으로 체포 명단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 방첨사령관은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요. 그 메모 글씨 있잖아요. 그 홍장원이가 쓴 메모 글씨는 글씨체가 홍 전 차장의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홍 전 차장 본인이 해당 메모는 가필본이었다는 것까지 시인하면서 증거 능력으로서 신빙성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홍 전 차장의 진술 및 체포명단의 메모가 있었다. 그 증거 능력으로 그대로 헌재가 인용을 했습니다. 분통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곽 전 특전사령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고수하다가 회유당했잖아요. 의원이 아닌 인원이었다라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자 이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들은 곽정사령관의 진술은 완전히 오염됐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주당 주장만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주장만 받아들였다.
그러니 구체적인 입증 절차도 없이 대통령 변론을 완전히 배척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교모 측은 이를 두고 피청구인 측 반대 입장을 묵살하고 홍장원 곽종근 증언을 멋대로 인용한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헌재는 앞으로 국민 저항권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당신들의 치욕스러운 죄가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비상시국 선언문 낭독이 이어졌는데요. 그 낭독이 끝난 뒤에는 시민들의 자유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자유발언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유문화 국민연합 임연희 대표는요.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이 정치적 탄압을 받아 물러났다. 정치적 편향으로 사회주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찬탈하려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면서 제2의 건국을 준비해야 한다. 60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하며 이재명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부정선거 규명과 선거제도의 개혁, 민주당 해산 등을 주장하며 침묵하지 말고 끝까지 싸울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철현 영화감독은요.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망치고 있는 좌파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2번이나 반복된 것을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오늘 뗐습니다. 그러면서 판사의 70%가 자경화되어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서 이재명 2심 무죄 판결도 같은 맥락이라며 자경화된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들과 동기성을 지닌 좌파 판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에 가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치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 모든 전 인원이 그런 건 아니지요. 좌경화된 그런 판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장은 맹호를 증거로 채택해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면서 신랄 같은 희망을 품고 사법부를 신뢰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됐다며 사법부를 바로 세우고 좌파를 몰아내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참, 엊그저께 얼마나 허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실 교수는요, 사회 모든 분야에 중국 공산당의 손길이 닿고 있다는 현실을 알리는 활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외연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든가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또 그냥 뭐 KBS 뭐 이런 MBC, SBS 이런 방송만 보고 하니까 방송이 왜곡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정실 교수는 연설 중 감정이 격해 목숨을 내걸고 최선을 다하자 뭉치자며 울먹였습니다. 그의 여러 시민들이 연사로 참여해 민주당의 예산 폭거를 질타하고 윤 대통령 계엄의 정당성을 역설했으며 헌재의 편향된 인용 결정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비가 오는 구전날에도 시민들이 자유 발언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한 시민을 우리가 그동안 속았고 이제야 변해야 한다며 우리는 싸운 것도 아니고 뭉친 것도 아니었다. 이제는 정말 행동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자규모입니다. 자교모,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의 비상시국 선언문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헌재의 파렴치한 판결을 저주한답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이 낭독한 2025년 4월 4일에서의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은 한마디로 억지 날조 주장으로 우리 국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날은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한 날로 영원히 기억될 수치스러운 날이기도 하다. 헌재 재판관 8인 전원이 찬성했다. 하여 헌재의 판결이 국민을 대변했다 볼 수 없고 또한 그들 재판관들의 잘못이 덮여질 수는 없다. 헌재의 이번 판결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구인 측, 즉 국회 측,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구체적 입증 절차 없이 자의적 해석으로 기각시킴으로써 보편 타당성, 인간 존중 및 진실 추구라는 자연법적 정신에 한참 벗어나 헌법재판관들 스스로의 자기 보호적 사리 추구에 입각한 판결이라는 인상을 뚜렷이 남겼다. 그들 논리대로라면 비록 소수의 추가 의견을 개진했을지라도 대통령직 거리기간 111일, 최종 변론일 이후 38일이라는 긴 기간을 들일 필요가 있었겠는가? 여러분, 지난 2월 25일 날 변론기일 10일 차례로 마지막 최종 변론이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38일간을 들였습니까? 원래 문영배가 하루빨리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용이 안 되니까 차일피일 미루면서 마은혁이를 임명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사람이 정영식 재판관, 또 조한창, 김북형이가 넘어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결국 그들 사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의견 불일치와의 회유를 통한 외형적 만장일치 판결을 공개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그들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판결을 그들 자신의 안위만을 고려해 내린 것이다. 그들의 판결은 대한민국을 저버렸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계엄 사유로 꼽히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확인은 현행 법체계상 비상계엄이 아니고는 도저히 밝혀질 수 없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그들의 부정선거에 관한 행위를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있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원 판사로 겸직하고 있고 각급 선관위장 또한 판사들이 겸직하고 있어 선관위 조사에 대한 일체의 행위들이 법원에 의해 번번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사법부의 이러한 불공정성과 똑같은 입장을 대변하였다. 피청구인 측에서 제기한 최종 선거인 명부 공개도 8인 전원 기각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업무 감사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확정지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후환이 두려워 청구인 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인가. 그들은 그들의 판결이 부정선거를 정당화시켜주고 그로 인해 중국 공산당 슈아에 종속된 특정 정당의 국회 독식을 아무런 제재 없이 존속시킴으로써 결국 대한민국을 영원한 중국 공산당의 속국으로 전락시킨다는 사실을 왜 외면하는가? 아니 그들 재판관들 중 몇몇은 그러한 목표를 이미 관철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판결 절차의 불법성 또한 심각하였다. 내란 혐의를 중도에 포기한 것이 멋대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판정하여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선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언의 진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두 증인 홍장원과 곽종근의 증언을 피청구인 측 반대 입장을 묵살하고 멋대로 인용한 사례 등은 명백한 불법이다. 우리는 헌재의 이 같은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이면서도 지극히 파렴치한 판결을 수용할 수 없음을 넘어 저주한다. 헌재 재판관들 8인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세웠고 대한민국 국민이 지킨다. 헌재는 앞으로 국민 저항권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당신들의 치욕스러운 죄가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2025년 4월 5일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여러분. 허탈하고 허망하고 공허감을 느낍니다. 정말 슬픔이 앞서고 절망감이 앞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국민 저항권의 실체를 우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재의 치욕스러운 우리는 죄과를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조한창 등, 정영식, 김영두, 김복형, 이 8명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헌법재판관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까? 원고도 없이 재판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김영두, 조한창, 김복형, 정영식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